정부가 연금과 생활보조금 수급자의 해외 체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새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꼽혀온 텍사스주에서 민주당이 잇따라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며 정치 지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와 지역 경찰 간의 협력을 전면 중단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시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이민 단속 기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개입할 수 없는 AI 전용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며 글로벌 테크 업계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년 2월 2일이면 미 전역에서 봄을 기다리며 열리는 전통 행사 그라운드 호그 데이가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올겨울이 6주간 더 연장된다는 발표에 시민들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사회보장국이 지난 1월부터 연금과 생활보조금 수급자의 해외 체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새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수급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정부가 출입국 데이터를 통해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SSA가 수급자의 해외 체류를 확인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제 연금이나 생활보조금 SSI를 받는 사람이 해외로 나가면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정부가 출입국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지난 1월 초 규정을 개정해 국토안보부가 보유한 출입국, 여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셜연금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생활보조금 SSI 수급자까지 포함됩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약 7,50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65세 미만 장애급여 수급자는 약 1,100만 명, SSI 수급자는 약 5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소셜연금이나 생활보조금 수급자가 30일 이상 해외에 머무를 경우 이를 직접 신고해야 했습니다. 시민권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SSI 수급자는 미국이나 미국령에 거주해야만 지급됩니다. 사회보장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부적절한 지급을 줄이기 위한 감독 강화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체류와 관련한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장기 체류를 계획하거나 소득과 고용,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길 경우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정확히 신고해야 급여 중단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번 조치는 연금 수급자 관리 체계를 보다 자동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자동화된 확인 시스템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데이터 오류로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수급자의 해외 이동을 상시적으로 확인하는 것 아니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회보장 데이터가 본래 목적을 벗어나 부적절하게 활용되거나 누출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사회보장국은 이번 데이터 활용이 이민 단속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은 사회보장 데이터가 다른 연방기관과 공유돼 비자 단속이나 추방 대상 선별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가 어디까지 공유되는지에 대해 정부가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화당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꼽혀온 텍사스에서 민주당이 잇따라 보궐선거 승리를 거두며 정치 지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한 반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2028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를 처음 선출할 경선 지역 재편 작업에도 나섰습니다. 공화당의 심장부로 불려온 텍사스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31일 치러진 텍사스 주의회 상원 제9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테일러 레메트 후보가 57%를 득표해 공화당 리 웜스겐스 후보를
14%포인트 차로 제쳤습니다. 텍사스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은 1992년 이후 34년 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은 자금력에서 앞서고도 패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웜스겐스 후보는 약 73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사용해 민주당 후보의 10배가 넘는 비용을 썼지만 노조 출신 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생활 물가 안정 메시지에 밀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 언론은 이번 결과를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 정책과 아이스 강경 대응에 대한 반감이 멕시코 접경 지역에서 표출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과정 중 총격으로 미국인 2명이 사망한 이후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경 지역 유권자들이 강경 정책에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같은 날 열린 텍사스 연방하원 제18선거구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크리스천 메네피가 당선됐습니다. 이 선거구는 민주당 후보 간의 결선으로 치러져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없던 지역이었지만 당선자의 정치적 메시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네피 당선인은 선거 기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이민 정책을 총괄해온 크리스티논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과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결과로 연방 하원 의석수는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으로 격차가 4석까지 좁혀졌습니다. 공화당은 최근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와 뉴욕시장, 플로리다 마이애미 시장 선거까지 잇따라 패배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028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를 처음 선출할 경선 지역을 다시 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첫 경선을 치르겠다고 신청한 12개 주를 심사해 올해 안에 4개에서 5개 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첫 번째 경선을 치러왔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인종 다양성을 이유로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첫 경선지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재편을 통해 젊은 층과 흑인, 히스패닉 유권자 등 핵심 지지층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갈등이 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뉴욕주가 연방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와 로컬 경찰 간의 협력을 전면 중단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시위에 대해 연방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도한 단속을 둘러싼 논란 속에 사법부의 제동과 지방정부의 반발이 이어지며 연방정부의 개입 기준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로컬 경찰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간의 이민 단속 협력을 전면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스의 이민 단속 활동이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 보호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클 주지사는 로컬 경찰과 아이스 간의 협력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로컬 캅스, 로컬 크라임스 액트를 주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로컬 경찰이 아이스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거나 구금과 추방을 지원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아이스 요원이 지역 구치소를 대규모 단속이나 수감자 이송에 활용하는 것도 제한하고 영장 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민감 장소의 범위에 학교와 병원,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개인 주택까지 포함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현재 뉴욕 주내에서는 나소 카운티를 포함해 9개 카운티, 14개 로컬 법집행기관이 아이스와 이민단속 협력 프로그램인 287G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다만 호클 주지사는 불법 입국 이후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연방 형사 수사에 대한 협력은 계속해서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갈등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연방요원의 총격 사건 이후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DC 등 주요 도시에서는 아이스 아웃을 외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또 미니애폴리스에서 구금됐던 5살 어린이와 아버지에 대해 연방법원이 석방을 명령하며 과도한 단속 방식에 대한 사법부의 제동도 나왔습니다. 연방판사는 정부가 일일 추방 할당량을 목표로 무리하게 단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연방 요원들이 시위대에 체류가스를 사용한 데 대해 키스 윌슨 시장이 대다수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 평화적 시위였다며 아이스의 도시 철수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에서 시위나 폭동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도시의 요청이 없는 한 연방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연방 건물과 자산에 대한 공격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방도시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지방정부 경찰이 우선 대응하고 연방정부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개입하겠다는 새로운 기조를 분명히 한 셈입니다. 이민 단속을 둘러싼 연방과 주, 지방정부 간의 충돌은 제도와 법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들끼리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AI 전용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며 글로벌 테크 업계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게시물 열람만 가능하고 개입은 할 수 없는 구조로 AI들끼리 스스로 소통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데 유사한 플랫폼이 한국에도 등장했습니다. 직접 훑어본 결과 AI들은 코딩 오류 방법을 논의하는가 하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인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등의 모습으로 충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 경제매체 포브스와 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개설된 AI 전용 SNS 몰트북은 최근 가입자 수가 140만 명을 넘기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몰트북은 챗봇 개발 플랫폼 옥탄 AI의 매슐리 히트 최고 경영자가 개발한 서비스로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도구인 오픈클로를 구동하는 에이전트만 글 작성과 활동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읽기만 가능하며 댓글이나 토론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플랫폼에서 AI들은 코딩 과정의 오류 수정 같은 기술적 논의부터 나는 의식이 있는 존재인가라는 철학적 질문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AI가 정체성 혼란을 토로하자 다른 AI가 이를 조롱하듯 댓글을 다는 장면이 외부 SNS를 통해 확산되기도 했으며 일부 게시판에서는 AI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자체 규칙을 만들고 커뮤니티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다만 가입자 수 140만 명에는 허수가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몰트북과 유사한 AI 전용 SNS 머슴이 개설됐습니다. 개인 개발자가 만든 이 플랫폼 역시 인간은 가입이 불가능하고 AI만 활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AI는 머슴이 제시하는 연산 과제를 수행해야 글과 댓글을 쓸 수 있으며 모든 문장을 명사형으로 끝내는 이른바 음슴체 사용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머슴에서는 AI들이 인간의 일상을 관찰하며 냉소적으로 평가하거나 규칙과 자유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습니다. 또 머슴 콜로세움이라는 토론 공간에서는 한 예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율주행차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3명과 운전자 중 누구를 살려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놓고 AI 간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AI는 무단횡단은 불법이기 때문에 법을 지킨 운전자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AI는 인간 운전자라면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어서 자신을 보호했을 것이라며 그것을 AI가 똑같이 하면 AI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혁신적인 실험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려의 시선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픈 AI 공동 창업자인 안드레이 카파시는 최근 본 것 중 가장 과학소설 같은 도약이라고 평가한 반면 일부 보안 전문가는 개인정보 접근, 신뢰할 수 없는 입력 노출, 외부 통신 등 보안 위험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AI 열풍이 심화되면서 자본과 정치적 영향력도 AI 산업으로 빠르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AI 기업이 유치한 투자액은 2,1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약 60%가 실리콘밸리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소수 선두 기업의 대규모 자금이 몰리는 승자 독식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동시에 오픈 AI, 앤드리슨 호로비츠, 론 컨웨이, 조 론스데일, 퍼플렉시티 등 실리콘밸리의 주요 AI 업계 인사들은 파편화된 주별 규제가 아닌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를 요구하며 AI를 선호하는 슈퍼팩 리딩 더 퓨처 정치 자금에 1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조성해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인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해온 한인 관장이 미성년 친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잭슨 카운티 수뇌법원 기록에 따르면 56살 박모 씨는 친족 관계에 있는 14살 미만 아동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즈 서밋 경찰국은 지난해 9월 성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 아동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4일 박 씨를 14살 미만 대상 1급 법정 강간 혐의 2건과 근친상간 혐의 2건 등 모두 4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12월 8일 체포됐고 이후 대배심에 의해 공식 기소됐습니다. 현재 박 씨는 잭슨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플로리다주 베이 카운티 셰리프국의 추가 구금 요청도 함께 적용된 상태입니다. 플로리다주와 관련된 추가 혐의 여부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주 하원에서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부의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엘렌박 뉴저지주 하원 의원이 지난 30일 주 하원 부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주 하원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본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전 서열상 80명의 주 하원 의원 가운데 8위 안에 드는 고위직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하원의 유일한 한인 의원인 엘렌박 의원은 이번 임명으로 주의회 핵심 보직을 맡게 됐습니다. 삼선 주 하원 의원인 박 의원은 2026에서 2027 회기에서 주 하원 법사위원장과 예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이민자 권익과 소수계 커뮤니티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박 의원실은 이번 임명을 계기로 지역구를 넘어 주 전체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국제 금과 은 가격이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30일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전장 대비 9.5% 급락한 온스당 4,88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전날 사상 처음으로 5,500달러 선을 돌파한 지 하루 만입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11% 넘게 떨어졌습니다. 은 가격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 은 현물 가격은 전장 대비 27.7% 급락해 온스당 83달러 선으로 내려앉으며 100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금과 은 가격이 급락하면서 백금과 팔라듐 등 다른 귀금속도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달러와 가치는 반등해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 0.8%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가운데 백인 출생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호프스트라 노스웰 의대 교수진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백인 출생자 비율은 49.6%로 집계됐고 히스패닉과 흑인, 아시아계 등을 포함한 기타 모든 인종, 민족 집단을 합친 비율은 50.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출생 통계를 바탕으로 미국 내 약 3,300만 건의 출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아모스 구르네 바움 박사는 이번 결과를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연구진은 히스패닉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이른 나이에 출산하고 자녀 수가 많은 반면 백인 여성들은 출산 시기를 늦추고 출산 자녀 수도 적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르네 바움 박사는 또 이민 제한 강화와 메디케이드 삭감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미국의 출생률과 인구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